안녕하세요. 최혁도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2장을 한번 나가볼 건데 2장의 내용은 이제 테이블을 한번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매트릭스 오퍼레이션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행렬의 곱. 근데 그 행렬의 곱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의 인버스 그러니까 역행렬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인버터블 매트릭스의 성질. 그 다음에 파티션드 매트릭스. 파티션이라고 하는 거는 큰 매트릭스를 A라는 매트릭스가 있으면 여기 뭐 A1, A2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큰 매트릭스를 작은 매트릭스로 분해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매트릭스를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매트릭스를 두 개의 매트릭스의 곱으로 분해를 하는데 하나는 이 아래쪽에만 숫자가 있고 위에는 다 0인 그러니까 로우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고요. U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서 위쪽에만 숫자가 있고 아래쪽에는 0이 있는 그런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를 걸 분해를 하게 되면 뭔가 그 AX는 뭐 B라든가 이런 행렬식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해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서브스페이스의 개념과 뭐 디멘전 앤 랭크의 개념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이 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1에 있는 이제 매트릭스 오퍼레이션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하기 전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기호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여기 small aij라고 하는 거는 i번째 로우에 j번째 컬럼에 있는 엘리먼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i 인덱스가 이제 위아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j 인덱스가 이제 가로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A는 이렇게 컬럼들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A1, A2, A3, 뭐 AN까지 이것들이 A라는 매트릭스를 이루는 컬럼 벡터들을 말하는 거예요. 컬럼 벡터들. 그 다음에 다이어고널 엔트리라는 개념은 이제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 대각선 방향에 있는 이 원소들을 다이어고널 엔트리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이 대각선에만 값이 있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진 그런 행렬들을 이제 대각행렬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런 게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매트릭스끼리 행렬끼리의 더하기 행렬과 스칼라의 곱 이건 뭐 상당히 상식적이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A, B를 더하는 거는 A, B의 각각에 해당하는 원소들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성질을 가진다. A에 B를 더하나 B에 A를 더하나 똑같다. 뭐 이런 것들 스칼라 곱하면은 네 그냥 더한 다음에 스칼라 곱하나 스칼라를 각각 곱해서 더하나 똑같다. 뭐 스칼라는 앞뒤 순서 바꿔도 되죠.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좀 봐야 되는데 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먼저 어떤 벡터 x에다가 b를 곱한다는 거는 벡터에다가 b라는 리니어 트랜스폼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a를 한 번 더 곱한다는 거는 이 b라는 걸로 리니어 트랜스폼한 결과에서 한 번 더 a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x라고 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매핑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의 컴포지션 그러니까 복합 결합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복합 변환이라고 해야 되나? 예, 매핑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매핑을 여기서 지금 가로 이렇게 쳐놓은 거는 x를 먼저 b로 매핑을 해놓고 트랜스포메이션 해놓고 그 다음에 b와 x가 곱해진 벡터를 한 번 더 a로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두 번 한다는 뜻이고, 근데 반면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먼저 AB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X를 곱한다는 거는 A와 B의 컴포짓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A와 B가 먼저 복합된 이렇게 이 아래로 한 번에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X를 매핑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원래 이제 B라는 매트릭스로 X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는 B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B1부터 Bn까지 있고, 여기다가 X1부터 Xn까지 곱하는 거니까 이게 Bx를 하게 되면은 이제 B1 곱하기 X1 더하기 B2 곱하기 X2 하다가 쭉쭉쭉 다 더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X란 벡터를 B라는 매핑 매트릭스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A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번 더 적용을 하게 되면은 BX까지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X1 B1, X2 B2 뭐 이런 식으로 XP BP까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 A를 한 번 더 곱해주니까 그냥 밖에다 A로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거는 스칼라니까, X는 스칼라잖아요. 스칼라니까 앞으로 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X1 곱하기 A B1, 그 다음에 X2 곱하기 A B2, 그 다음에 쭉쭉 가다가 XP 곱하기 A BP까지 이렇게 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러니까 A라는 매트릭스와 B의 컬럼 벡터들, A와 B의 컬럼 벡터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곱을 컬럼으로 놓은 이런 새로운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매트릭스는 결국에 A, B를 말하는 거죠. 행렬 A와 행렬 B 사이에 곱하기를 말하는 거죠. 행렬 A, B를 곱한 것에다가 X를 곱하는 매트릭스로 X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렬 A, B의 곱은 이렇게 B의 각각의 벡터에다가 행렬 A를 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이 내부에서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B 자체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로 여기까지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그 B 매트릭스 내부에서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다 X를 곱하게 되면 저 X에서 A, B, X까지 한 번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행렬의 곱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복합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행렬 A와 B가 있는데, A, B를 계산해봐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냥 A, B 그냥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첫 줄 만들고,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두 번째 줄 만드는 과정 대신에 앞에서 배운 이 정의에 의해서 이제 행렬 A, B를 계산을 해보면은 A라는 매트릭스와 B의 첫 번째 컬럼 4, 1을 곱하기를 해보면은 이제 11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매트릭스 A와 그 다음에 B의 두 번째 컬럼을 곱해보니까 이거이 나오고, 세 번째 컬럼을 곱하니까 21 마이너스 9가 나와서
이 세 개를 각각의 컬럼으로 모은 이 행렬이 그 두 개의 행렬을 곱한 AB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컬럼 AB의 각각의 컬럼은 AB의 각각의 컬럼은 A라는 매트릭스의 컬럼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볼 수가 있다. 웨이트를 B로 준 A 컬럼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매트릭스도 결국에는 A1부터 A 몇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n이라고 하죠. an까지 있고 그다음에 B라는 매트릭스는 B라는 벡터는 그러니까 bi의 행렬은 컬럼 벡터는 죄송합니다. 컬럼 벡터는 그러니까 j인데 j가 이제 1부터 bi 2하고 bi의 n까지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진 벡터가 있겠죠. 그럼 a 곱하기 bi를 한다는 거는 a1 곱하기 a1이라는 이제 이건 벡터죠. 그 다음에 bi1이라고 하는 건 스칼라를 말하는 거고요. i1 더하기 a2 곱하기 bi2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AB를 이루는 각각의 컬럼은 A라는 매트릭스에 있는 이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볼 수가 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A와 B라는 매트릭스가 곱하기가 된다고 했을 때 이 곱하기 된 결과의 크기는 A의 로우가 AB의 로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의 컬럼의 개수가 AB의 컬럼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건 똑같아야 되고요. A가 3by 5면 여기도 B의 로우 개수는 5개여야 되고 A가 3by 4라고 하면은 여기는 4by 2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중간에는 매치가 돼야 되고 이렇게 매치가 돼야 되고 이 바깥쪽에 있는 사이즈가 결국에 A, B의 사이즈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시죠? 그 다음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성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대충 다 아는 거죠. BC를 먼저 곱한 다음에 A를 곱하나 AB를 먼저 곱한 다음에 C를 곱하나 똑같죠. 이거 뭐 분배 법칙이고 그 다음에 스칼라 곱하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원래 곱하나마나 똑같으니까 앞에 곱하나 뒤에 곱하나 똑같겠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A, B의 곱과 B, A의 곱은 다르다. 그래서 매트릭스에서는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요. A, B와 B, A는 다르다. 그리고 A, B와 A, C가 같다고 해서 A, B와 A, C가 같다고 해서 반드시 B, C가 같으리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A, B와 A, C가 같다고 해서 B, C가 꼭 똑같지는 않다. 만약에 A가 극단적인 예로 A가 그냥 0으로만 채워진 0벡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A에다가 뭘 곱한다고 할지라도 0이 나올 거고 또 A에다가 C를 곱해도 0이 나올 건데 두 개가 곱한 결과가 같다고 해서 B, C가 같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제로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A, B가 제로 매트릭스라고 할 때 이때 꼭 A와 B, A 혹은 B가 0벡터라고 볼 수는 없다. A와 B가 짝을 잘 맞추면은 이게 0벡터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0, 01, 00하고 01, 00하고 곱하기 해봤자
0 나오죠? 네. 이거 아니네. 네,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뭐 0,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어쨌든 얘랑 곱하면은 또 0 나오고 곱하면 0, 0, 0 나오겠죠? 어쨌든 그래서 A, B를 곱해서 0벡터 0 행렬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A와 B가 꼭 이게 둘 중에 하나가 0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또 파워라고 하는 건 지수를 말하는 거죠. A의 매트릭스 행렬 A의 K승이라고 하는 거는 A라는 행렬을 K번 곱한 거랑 같다. 뭐 우리가 스칼라 A랑 같죠. 스칼라도 S의 K승은 S 곱하기 S를 K번 한 거니까 행렬에서도 마찬가지로 A의 K승이라고 하면 행렬 A를 K번 곱한 거랑 똑같죠. 그리고 A의 영승, 행렬의 영승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같다. 행렬의 영승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같다. 왜냐면은 어떤 벡터에다가 A의 영승을 곱했다고 하면은 영승이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어야 되잖아요. A의 1승이면 그냥 AX고 A의 1승이면 AX고 A 제곱 X면 X에다가 A를 두 번 곱한 건데 A의 영승이라고 하는 거는 A를 0번 곱한 거, 즉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의 영승은 그냥 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이제 트랜스포즈에 관련한 성질인데요. 자, A의 트랜스포즈를 또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A죠. A의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거는 원소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뒤집는 건데 이 다이어고날은 그대로 있고 다이어고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로 뒤집는 건데 한 번 뒤집고 한 번 더 뒤집으면 똑같겠죠. 예, 그러니까 A의 트랜스포즈는 A랑 같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트랜스포즈는 A 트랜스포즈 더하기 B 트랜스포즈랑 같다. 이것도 뭐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뭐 스칼라 곱하면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A, B의 곱의 트랜스포즈는 그러니까 B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다. 이때 트랜스포즈가 각각 그냥 A, B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 A, B의 순서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옆에서 한번 풀이를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A와 B의 트랜스포즈라고 하면은 일단 A, B는 A라고 하는 거는 n개의 로우 벡터와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건 n개의 컬럼 벡터들로 되어 있다고 해봐요. 얘는 가로 벡터인 로우 벡터들이 위아래로 쌓이는 거고 이쪽은 B라고 하는 거는 세로로 된 컬럼 벡터들이 이렇게 가로로 쌓여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게 A고 이게 B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트랜스포즈를 한 게 E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E라고 하는 건 A, B랑 똑같겠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여기에 i번째 로우에 j번째 컬럼 A, B 곱에 i번째 로우에 j번째 컬럼에 있는 이 ij 원소를 계산을 하려면은 여기 i번째 로우와 j번째 컬럼을 두 개를 그냥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도트 프로덕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행렬상으로 봐도 가로 한 줄이고 세로 한 줄이기 때문에 두 개 곱하면 스칼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ij는 i번째 로우 벡터와 j번째 컬럼 벡터의 곱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트랜스포즈를 했으니까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했으니까 이 트랜스포즈 한 매트릭스의 이 ji는 그러니까 이 지금 인덱스를 지금 거꾸로 뒤집었죠. 트랜스포즈를 했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 ij가 만약에 이 1, 2가 있었다면 이게 잠깐만.
원래 2, 3, 1이 있었다면 이제는 여기 트랜스포즈를 했으니까 이게 2, 1, 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즈에서 인덱스 순서가 바뀌는 거고, 바뀌었어도 이 바뀐 인덱스에서 똑같은 값을 갖는 거죠. 똑같은 값을 갖는 건데, 이거를 다시 트랜스포즈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다시 이거를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시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이 곱해지는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게 첫 번째 매트릭스의 이 앞에 있는 게 첫 번째 매트릭스의 로우 벡터여야 되고, 이 뒤에 있는 게 두 번째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여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JI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IJ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앞에 있는 거는 J번째 행렬의 어 J 앞에 행렬의 J번째 로우 벡터가 돼야 되는 거고, 이 JI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 있는 행렬의 J번째 로우 벡터와 이 뒤에 있는 매트릭스의 뒤에 있는 행렬의 i번째 컬럼이 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식을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면 여기 A의 i번째 로우 벡터니까 A의 i번째 로우 벡터를 i번째 컬럼 벡터로 바꾸려고 하니까 트랜스포즈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J번째 컬럼 벡터를 이 앞에 있는 매트릭스의 J번째 로우 벡터로 바꿔주려고 하니까 BCJ의 트랜스포즈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두 개의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한 거죠. 여기 앞에가 이 트랜스포즈, 원래 컬럼이었는데 트랜스포즈를 해서 가로 벡터인 로우 벡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는 원래 로우 벡터였는데 가로 벡터였는데 트랜스포즈를 해서 세로 벡터가 됐으니까 이 IJ는 이 J번째 로우 벡터와 I번째 컬럼 벡터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모든 JI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려면은 이 위아래로 위아래로 B의 컬럼 벡터들을 로우 벡터로서 쌓고, 여기는 A의 로우 벡터들을 컬럼 벡터로서 세로 벡터로서 이렇게 가로로 쌓게 되면은 이런 행렬이 곱해져야 이 JI의 프라임이 계산이 되고, 그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봤더니 이게 B의 트랜스포즈고 이쪽이 A의 트랜스포즈다. 보면은 A의 로우 벡터들이 세로로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게 여기 있는 A라는 매트릭스와 여기 있는 A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를 보면은 서로 트랜스포즈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이 B 매트릭스와 이쪽에 있는 B 매트릭스 관계도 서로 트랜스포즈 관계가 있죠. 뭐 그래서 유도를 하자면 뭐 이렇게 왜 A와 B의 곱의 트랜스포즈인데, 이거 트랜스포즈를 하고 나면 왜 BA가 되느냐? 이거는 이제 중간에 트랜스포즈를 하면서 인덱스가 스위칭이 되면서 이 A, B의 순서가 바뀌어야 이게 다시 두 개의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꾸느라고 BA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매트릭스 역행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뭐 스칼라의 역수는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5라고 하는 스칼라가 있으면 5분의 1로 곱하면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역수를 앞에 곱하나 뒤에 곱하나 똑같이 1이 되는 걸 이제 역수라고 하죠. 그래서 행렬에서는 이 1에 해당하는 게 바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어떤 행렬의 앞이나 뒤에다가 곱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는 그런 행렬을 A의 역행렬이다.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행렬 C를 A의 역행렬이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역행렬은 항상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항상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역행렬을 만들 수 있는 행렬을 non-singular 매트릭스라고 하고, 역행렬을 만들 수 없는 그런 매트릭스를 싱귤러 매트릭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2x2 행렬에서 역행렬을 구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요즘은 고등학교에 이거 빠졌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2x2 행렬에 있을 때 A의 인버스는 AD-BC분의 1 곱하기 뭐 여기 A와 D의 자리를 바꾸고 BC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이런 식으로 2x2 행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매트릭스 A는 2x2 행렬에 있을 때 이 매트릭스는 오직 디터미넌트, A의 디터미넌트는 AD-BC인데, 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닐 때만, 이 분모가 0이게 되면 이게 무한대가 돼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이 A의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A가 A의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을 때, 어떤 임의의 B에 대해서 AX B의 해는 X는 A 인버스 곱하기 B다. 그러니까 A에다가 B를 곱해가지고 B가 나왔으니까 B는 A의 역행렬 곱하기 X는 A의 역행렬 곱하기 B를 곱해야 X가 나오겠죠. 이 식에다가 그냥 X는 A 인버스 B를 대입을 해보면은 그게 이걸 한 건데, X 대신에 A 인버스 B를 대입을 해보면 A와 A 인버스가 곱해져서 없어지고 결국에 B만 남게 되죠. 네. 그래서 AX는 이 B라는 이 원래의 식을 만족하게 되니까 이 X가 이 X의 해 A 인버스 곱하기 B가 AX는 B의 해 솔루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인버스 매트릭스의 성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A의 인버스의 인버스는 A다. 그러니까 A를 한번 뒤집고 또 뒤집으니까 A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A 인버스 곱하기 C를 해서 I가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 이 C라는 매트릭스는 A라고 볼 수가 있겠죠? A 인버스 곱하기 A는 I니까. 그래서 C는 A인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이 A 인버스라는 걸 B라고 생각을 해봐. 이 A 인버스 자체를 B. 그래서 B 곱하기 C를 해서 I가 나오는 거는 C는 B의 인버스인데 B 자체가 A의 인버스잖아요. 그러니까 인버스에 있으니까 C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근데 아까 그 전에 C는 A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의 인버스는 A다 라는 게 성립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매트릭스의 곱의 인버스도 아까 트랜스포즈처럼 B와 A의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AB의 인버스는 B 인버스 곱하기 A 인버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증명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A의 B에다가 어떤 걸 곱해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올 수 있을까? AB에다가 뭔가를 곱해가지고 아이덴티티를 만들려면, 먼저 여기에 어떤 게 곱해진다고 했을 때 먼저 B의 인버스를 먼저 곱해줘야, 인버스를 먼저 곱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먼저 곱해지는 게 B니까. 그러니까 먼저 B의 인버스를 곱해주고, B 인버스 곱해주면은 이 중간에 있는 B랑 B 인버스가 그냥 I로 상쇄가 되고, 그 다음에 A의 인버스를 곱해줘야, 여기 A만 남으니까 A 인버스를 곱해줘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버스 매트릭스는 A, B, C가 있으면
C의 인버스, B의 인버스, A 인버스를 곱해줘야 되고 A, B, C, D가 있으면 D의 인버스부터 A의 인버스까지 반대로 역순으로 인버스를 곱해줘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는 우리가 그 앞에서 배운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들 때 했던 연산들을 행렬과의 곱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이 세 번째 행에다가 A의 세 번째 행에다가 첫 번째 행을 마이너스 4를 곱해가지고 이 세 번째 행에다가 곱하고 싶다. 만약에 로우 3는 로우 3 자, 로우 3 빼기 4 로우 1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행렬을 곱해주면 되죠. 여기 예시를 보게 되면은 A에다가 이 원을 곱하게 되면은 앞에는 위에는 똑같아.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하면 위에는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고 이렇게 곱하기를 해보면 다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4, 0, 1을 곱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로우에는 마이너스 4가 다 곱해지게 되고 이 1은 이 세 번째 행에 곱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세 번째 행 빼기 4 곱하기 첫 번째 행을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로우 오퍼레이션을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행렬과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행렬과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행렬을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라고 한다. 자, 근데 이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는 이 엘리멘터리 매트릭스 말고 로우 오퍼레이션은 리버서블 하기 때문에 리버서블 하다는 거는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첫 번째 행을 4배에서 뺐는데 이걸 되돌리려면 첫 번째 행을 4배에서 더해주면 되잖아요. 원래 여기다가 첫 번째 행을 4배에서 더해주면 원래 A를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이 두 번째 건 뭐냐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원래 A, B, C, D, E, F였는데 D, E, F, A, B, C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뀐 것도 다시 이걸 한 번 더 적용하면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한 번 더 바꾸면 원래 A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행을 5배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GHI를 오직 OH, OI로 이렇게 세 번째 행을 5배 한 건데 이것도 역시 세 번째 행을 다시 5분의 1로 하면 다시 A로 되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은 리버서블 하고 저기 있는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는 인버서블 하다는 거예요. 자, 로우 오퍼레이션은 리버서블 하고 그래서 이걸 되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는 것 자체도 로우 오퍼레이션이고 그 로우 오퍼레이션을 또 다른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들이 다 인버서블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이 원을 적용해서 B라는 걸 만들었으면은 여기다가 B에다가 이 원의 인버스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 원의 인버스 곱하기 이 B라는 게 이 원 A니까 이게 두 개를 곱하니까 그냥 I가 돼서 다시 A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표현한 엘리멘터리 매트릭스 이런 이 매트릭스들은 인버서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each elemental 매트릭스는 인버서블 하다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였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A는 인버터블하다. 그러니까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다. 어쩔 때 이게 A라는 행렬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와 로우 이퀴벌런트 할 때
그러니까 A라는 매트릭스에다가 로우 오퍼레이션을 엘리멘탈 로우 오퍼레이션을 계속 적용해가지고 이걸 리듀스드 에슐론 폼으로 했을 때 I라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면은 이 A라는 매트릭스를 이머터블하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A를 IN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변환하는 로우 오퍼레이션을 IN에 적용하면은 그러니까 로우 오퍼레이션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적용하면 A의 인버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다가 이걸 리듀스드 에슐론 폼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다가 로우 오퍼레이션을 막 적용하잖아요. 그 로우 오퍼레이션을 엘레멘탈 매트릭스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곱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곱하기를 했더니 IN이 나와요. 그러면 인버스 매트릭스의 정의에 의해서 A에다가 곱해지는 이 무엇이 A의 인버스가 되는 거잖아. 여기 2P부터 2A1까지 곱한 게 A의 인버스가 돼요. 근데 이 똑같은 로우 오퍼레이션을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A의 인버스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IN에 안 곱해도 A의 인버스가 나오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행렬의 곱일 때 이제 행렬의 곱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거를 어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가 이러한 로우 2P에서 2원까지의 이런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하면은 A의 인버스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거를 이 알고리즘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A의 인버스를 구하는 이제 알고리즘이 나온 거예요. 알고리즘 어떻게 구하냐면 A와 똑같은 크기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두 개를 묶은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AI에다가 그 로우 오퍼레이션을 계속 해가지고 리듀스드 에슐론 폼을 만들다 보면은 이게 A는 I가 되고 I는 A 인버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A가 I까지 리듀스드 에슐론 폼을 구했을 때 A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지 않으면은 이 A라는 매트릭스는 인버터블 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A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A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하나로 합친 어그멘티티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나게 로우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이 A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리듀스드 에슐론 폼이 될 때까지 계속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하는데 이쪽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오퍼레이션이 뭐냐면 이 로우 1과 로우 2를 뒤바꾸는 거예요. 로우 1과 로우 2를 뒤바꿨으니까 여기서 이쪽에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 로우를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바꿨죠. 이렇게 스위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한 거는 여기 있는 4를 없앤 거예요. 여기 있는 4를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 행에다가 4배해서 여기다 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행을 4배를 해서 여기다 빼니까 0, 4, 1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한 게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을 없애는 거니까 여기 두 번째 행을 3배해서 이걸 여기다 빼고 또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행을 3배해서 더했네. 3배해서 더했으니까 이쪽도 두 번째 행을 3배해서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쪽이 결국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됐어요. A가 있던 자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됐으면 그때 원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있던 그 위치가 그 행렬 자리가 이제 A의 인버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의 로우의 에슐론 폼을 구했더니 이게 I가 됐으니까 이 A라는 매트릭스는 인버터블 한 거고 그 다음에 A의 인버스는 오른쪽에 있는 이 행렬이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역시나 얘랑 곱하기를 해봤더니 A 인버스 구한 거랑 곱하기를 해봤더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왔대요.
다음에 매트릭스 인버전의 다른 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A와 I의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리듀스드 에실론 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리듀스드 에실론 폼을 왜 어쩔 때 했었냐면 앞에서 AX는 B의 그 해를 구하기 위해서 A와 B를 이렇게 하나로 묶은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놓고 여기 A가 I가 되고 여기 B가 어떤 해가 될 때까지 X가 될 때까지 계속 리듀스드 에실론 폼을 구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A를 계속 로우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리크가 됐을 때 그거와 똑같은 오퍼레이션을 경험한 이 B라는 벡터는 이 AX는 B의 솔루션인 X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지금 A랑 벡터를 붙인 게 아니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붙였죠.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A와 1000, 그 다음에 0100, 그 다음에 뭐 001, 00000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행렬을 붙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AX는 1000, AX는 뭐 X1, X2는 0100 이런 여러 개의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동시에 푸는 거랑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풀려면은 A에다가 1000을 만들어야 돼. 이런 오그멘티드 매트릭스 만들어야 되고 이 두 번째 걸 풀려면은 A에다가 01000을 붙여야 되고 뭐 이런 거 이제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걸 A를 I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나 똑같은 오퍼레이션 적용하는 거니까 옆에 목적이 A를 I로 바꾸는 거니까 여기에서의 오퍼레이션이나 여기서의 로우 오퍼레이션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대 합쳐가지고 첫 번째 B 벡터와 그러니까 이게 B라고 볼 수 있는 거죠. AX에서 AX는 B라고 했을 때 이게 B 벡터라고 했을 때 첫 번째 B 벡터와 두 번째 B 벡터와 세 번째 B 벡터를 그냥 싹 묶어서 하나의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로 만들고 나서 여기서 A가 I가 될 때까지 로우 오퍼레이션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쪽에 X1, X2 이런 식으로 솔루션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X이는 뭐 Bi다라고 했을 때 이 Xi들이 이쪽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로우 오퍼레이션을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AXI는 BI다 라는 이런 매트릭스 이퀘이션이 여러 개 중첩된 걸 푸는 거랑 이 A와 I를 합쳐서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이게 로우 오퍼레이션 하는 거랑 같은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제 AX는 EI고 AX는 E2고 그러니까 E2라고 하는 건 여기서 본 뭐 1000, 0100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했을 때 이런 매트릭스 이퀘이션들이 있을 때 요거를 한 번에 합쳐서 이렇게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리듀스드 에실론 폼까지 구하다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자리에 이 매트릭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에 해당하는 여기 x1, x2, x3, 뭐 xn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컬럼으로 합친 게 x1부터 xn까지 컬럼으로 합친 게 이게 A의 인버스랑 같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A 인버스를 이제 구하는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데, 근데 A의 인버스를 이제 직접 구하는 거는 자주 하는 일은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AX는 B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AX는 B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 AX는 B를 풀기 위해서 AX는 B다라고 했을 때 해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이거를 실제로 푸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그 리듀스드 에실론 폼을 만들어 가지고 B의 리듀스드 에실론 폼을 만들어서 폼으로 그 로 오퍼레이션을 해서 푸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다음 2.3은 인버터블 매트릭스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게 여기 인버터블 매트릭스 스티어럼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A부터 L까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 12개의 스테이트먼트가 다 equivalent하다. following statements are equivalent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중에 하나가 참이면 나머지도 다 참이고 이 중에 하나라도 false면 나머지도 다 false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테이트먼트가 다 true든지 다 false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인데요. 이 인버터블 매트릭스 티어럼을 잘 이해해야 이 선형대수를 잘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성질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게 A라는 게 인버터블 매트릭스다. A의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행렬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A라는 게 n by n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i의 n과 로우 이퀴벌런트 하다. 로우 이퀴벌런트 하다는 거는 i를 로우 리덕션 오퍼레이션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에실론 폼으로 변환하다 보면은 리듀스 에실론 폼으로 변환하다 보면은 이게 in이 나온다. A를 리듀스 에실론 폼으로 구하면은 in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n 피벗 포지션, A는 n개의 피벗 포지션을 가진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A가 이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 정사각형 매트릭스예요. 가로 세로가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행렬이 n개의 피벗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대각선 위치에 다 피벗을 가지게 되고 이걸 로우 리덕션 해가지고 이런 여기에 숫자가 있고 여기는 0들로 채워진 이런 에실론 폼을 구하게 되면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이 대각선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곱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로우 리덕션을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in이 되겠죠. 1111로 된. 그렇기 때문에 그 정사각형 행렬에서 n개의 피벗 포지션을 가진다는 것은 이 행렬이 역행렬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이퀘이션 AX는 0이 only trivial solution이라고 하는 거는 x는 0벡터 0벡터인 x가 0벡터일 때만 이 AX는 0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바로 뒤에 있는 이 구문하고 동일한 말인데 A의 컬럼들이 linearly independent set, 그러니까 선형 독립적인 세트를 이룬다.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이 매트릭스의 A1부터 AN까지 이런 컬럼들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A에다가 X를 곱하게 되면 얘는 X1 A1 더하기 X2 A2 더하기 하고 XN AN까지 더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0벡터로 만드는 x들이 오직 xi가 모두 다 0일 때만 이 AX는 0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이 A라는 컬럼 벡터들이 서로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그 위에서 공부할 때 AX는 0이 only trivial solution을 가진다랑 이제 A의 컬럼 벡터들이 linearly independent 하다라는 말은 이제
같은 거라고 위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x를 ax로 보내는 거는 1 to 1이다. 이거는 뭐냐면 ax는 b라는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b를 만들 수 있는 x가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도메인에서 코도메인으로 보낼 때 원투원이라고 하는 거는 x가 다르면 x1과 x2가 있을 때 x가 다르면 이쪽으로 오는 b도 다르다. 그러니까 x1과 x2가 다르면 b1과 b2도 달라야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퀘이션 ax는 b는 at least one solution, 그러니까 최소 하나의 솔루션을 가진다. 그러니까 ax는 b는 반드시 해를 가진다. 제 생각에는 그냥 이게 원 솔루션 같은데 그냥 at least가 아닌 최소가 아니라 이게 여러 해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냥 하나의 솔루션만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ax, b는 솔루션을 가진다. 그 다음에 A의 컬럼들은 아래 n승 공간을 스팬한다. 이걸 지우고 자 A라는 행렬이 있고 여기에 컬럼 벡터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벡터들이 아래 n승 공간을 스팬한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 A의 n 자체도 A의 I 자체도 R의 n승 안에 있는데 이런 벡터들이 n차원 벡터들이 n개가 있어가지고 서로 다 linearly independent 하니까 이게 R의 n승 공간을 꽉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A라는 행렬의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R의 n승 공간을 꽉 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3차원이라고 하면 뭐 100, 뭐 011, 뭐 110, 뭐 이런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겠죠? 네. 네, 이런 세 개의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1령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세 개의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세 개의 벡터가 서로 다 방향이 다르다면 세 개의 벡터가 서로 다 방향이 달라서 서로 다 linearly independent 하다면 이 벡터들은 서로 이제 이 세 개의 벡터들로 3차원 공간의 어떤 점이든 다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A1과 A2와 A3의 조합으로 그러니까 뭐 B라는 벡터가 x1 A1 더하기 x2 A2 그다음에 x3 A3 이런 식으로 어떤 임의의 3차원 벡터를 A들의 조합으로 X들을 잘 조절을 하면은 어떠한 B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게 되죠. 그래서 A의 컬럼들이 R의 n승 공간을 스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X가 AX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R의 n승 공간을 또 다른 R의 n승 공간으로 매핑하는데 온투라고 하죠. 온투. 이 온투라는 말은 R의 n승 공간에 있는 그러니까 도메인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이동을 시키면은 코도메인이 레인지로 꽉 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인지라고 하는 거는 R의 n승 공간 여기 도메인에 있는 R의 n승 공간이 그 점들이 하나씩 다 매핑이 된다고 했을 때 코어 도메인이 점들이 매핑한다고 했을 때 코어 도메인이 꽉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지와 그러니까 이 점들이 매핑이 되는 이 레인지 범위와 코도메인 범위가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도메인이 이게 R의 n승이고 도메인도 R의 n승인데 여기서 R의 n승에 있는 모든 점들을 그 코도메인으로 옮기게 되면은
코도메인이 꽉 차서, 그러니까 레인지가 코도메인과 같아져서 모든 여기 코도메인에 있는 모든 점들이 꽉 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한 뭐 이런 columns of A가 아래 n승 공간을 다 스팬한다. 그러니까 이 아래 n승 공간을 스팬한다는 게 여기 있는 아래 n승 공간을 꽉 채울 수가 있으니까 코도메인의 어떠한 점이라도 이 도메인으로부터 매핑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n/n 매트릭스 C가 존재한다. A랑 곱해서 C와 A를 곱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드는 C가 존재한다. 이 C가 바로 인버스 매트릭스죠. 그 다음에 이거는 왼쪽 인버스 매트릭스고 이거 오른쪽 인버스 매트릭스인데 사실은 이게 두 C와 D가 같아요. 어쨌든 A와 D를 오른쪽에 A에다가 D를 오른쪽에 곱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드는 매트릭스 행렬 D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 다음에 A의 트랜스포즈 또한 인버터블 매트릭스다. 이거는 이 뒤에 디터미넌트를 공부하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어쨌든 A가 인버터블하면 A의 트랜스포즈도 인버터블하다. 네, 그래서 여기 12가지 구문들이 여기 이 아래를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얘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런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 매트릭스가 인버터블한지 확인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를 에실론 폼으로 바꿔가지고 모든 n/n 매트릭스는 3x3 매트릭스인데 아까 인버터블 시어럼에서 뭐라고 했냐면 A가 n개의 피벗 포지션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3x3 매트릭스니까 3개의 피벗을 가진다라는 게 바로 A is invertible.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네. 세 개의 피벗 포지션을 가진다는 게 A is invertible이라는 소리와 같아지죠. 여기도 써 있네요. A가 3개의 피벗 포지션을 가지게 되면 이게 A가 인버터블하다. 이거 인버터블 시오럼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명심해야 될 점은 인버터블 매트릭스 시오럼은 only 스퀘어 매트릭스 정사각형 행렬에만 적용이 되고 이게 뭐 가로 세로 길이가 다른 그런 행렬에는 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인버터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여기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결국에 어떤 스탠다드 매트릭스 A를 곱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벡터에다가 어떤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그 도메인에서 코도메인으로 옮겨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버스 매트릭스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여기서 도메인에서 코도메인으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 T는 반드시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한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가 아래 n승에서 n승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인버터블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인버터블하다고 하냐면 X를 T라는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먼저 트랜스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폼 된 거를 다시 S라는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원래 X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면은 이 T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은 인버터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혹은 어떤
S라는 S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S라는 트랜스포메이션 X를 어디로 보내는 S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이걸 역으로 되돌리는 T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게 되면 이 T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은 인버터블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위에서는 T로 먼저 이동한 다음에 S로 되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래서는 반대로 S로 먼저 보낸 다음에 T로 되돌리는 거죠. 어쨌든 T로 보낸 걸 S로 되돌리나 S로 보낸 걸 T로 되돌리나 어쨌든 서로 원래의 X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그런 트랜스포메이션들을 인버터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역 트랜스포메이션을 인버스 오브 t를 t의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띠어럼 9은 뭐냐면 t라는 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a가 t의 스탠다드 매트릭스다 라고 하는 거는 t는 x를 ax로 보낸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t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매트릭스가 아니야. T는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인버터블하다. 어쩔 때만 A가 인버터블 매트릭스만 가질 A가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존재할 때만 A가 인버터블 매트릭스일 때만 T의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은 뭐 예상했다시피 A의 역행렬을 곱한 거죠. A의 역행렬을 곱한 게 그 T의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하는 스탠다드 매트릭스다. 그리고 이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유니크하다. 그러니까 이걸 T라는 걸로 보낸 다음에 이걸 되돌리는 그런 매트릭스는 이런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식을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x를 t라는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제 변환을 하는 거는 트랜스폼하는 거는 a 곱하기 x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x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s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 a의 인버스를 곱해야 a 인버스 곱하기 a를 해야 그냥 아이덴티티가 나와서 그냥 i 곱하기 x 하면 x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이나 매틀랩이나 뭐 아니면 C 언어의 알게 있는 라이브러리를 쓰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역행렬을 구할 일이 가끔 있을 텐데 그때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nearly singular한 매트릭스들을 주의해야 돼요. nearly singular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역행렬을 구할 수 있기는 있는데 이게 거의 구하지 못하는 non invertible 매트릭스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거? 디터미넌트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뭘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보면은 A가 인버터블 하다는 거는 뭐냐면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라는 건데 이게 0이면은 이제 A가 non invertible 한 거고요. A가 0이 아니면 인버터블 한 거죠. 그러니까 인버스 매트릭스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0에 가까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긴 한데 이게 만약에 뭐 0.00001이라고 하면은 이 행렬을 과연 인버터블 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해도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해도 값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오차도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인버스를 원래 표준적인 방식으로 구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구하는 거는 부정확하고
오차도 크기 때문에 이런 건 역행렬을 로우 리덕션 해가지고 구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근데 뭐 아무튼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인버스를 구하려고 할 때. 그래서 원래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어떤 매트릭스가 싱귤러하다는 거는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할 수 없다는 거죠. 싱귤러한데 이게 라운드 오프 에러 때문에 라운드 오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반올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뭐 10의 마이너스 몇 자리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뭔가 반올림을 하게 되잖아요. 컴퓨터는 디지털 계산기니까 반올림을 해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정한 유효 숫자를 가지고 반올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원래는 싱귤러한데 이게 넌 싱귤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분의 1 이거는 0.3333인데 3333인데 이걸 적당히 0.333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오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0.00032 333에 33땡에 오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오차에 의해서 원래는 싱귤러하게 그러니까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할 수 없다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오차 때문에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또한 이 디터미넌트를 구했을 때 매우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한참 나중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파티션드 매트릭스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이 챕터 2에 파티션드 매트릭스랑 또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파티션이라는 용어랑 팩토라이제이션 이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파티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이는 이 A 매트릭스처럼 하나에 몰래 있던 매트릭스를 그냥 서브 매트릭스로 줄이는 서브 매트릭스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큰 매트릭스를 작은 매트릭스들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걸 파티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은 똑같은 크기의 매트릭스를 A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LU로 똑같은 크기의 LU라는 두 개의 매트릭스로 나눠서 그러니까 두 개의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하는 게 팩토라이제이션이고 파티션이라고 하는 거는 A는 뭐 A11하고 A12랑 이 두 개의 서브 매트릭스를 조합한 거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파티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파티션 매트릭스를 왜 구하냐면 우리가 보통 큰 매트릭스에 대해서 뭔가 복잡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매트릭스 연산은 보통 막 n의 3승에 대해서 뭐 역행렬을 구한다거나 이런 게 n의 3승 정도의 연산이 들게 되는데 이거를 n의 3승을 막 n의 3승이 이게 n이 100이라고 하면은 이게 100만 번의 연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n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굉장히 빨리 전체적인 연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n을 큰 거 한 번 연산하는 것보다 n의 3승을 한 번 연산하는 것보다 A라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2분의 n, 2분의 n, 2분의 n, 2분의 n 이런 크기의 매트릭스로 쪼갠 다음에 2분의 n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역행렬을 구하고 각각을 4번 역행렬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뭐 2분의 n의 3승이 되기 때문에 원래 n의 3승을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 이걸 쪼개서 4번 연산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연산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 매트릭스를 통해서 뭐 역행렬을 구하건 뭘 하건 행렬 연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파티션드 매트릭스의 기본적인 연산인 곱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A라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4개로 쪼갰어요. 이렇게 4개로 쪼갰고 여기는 3칸, 여기는 2칸으로 쪼갰어요. 그 다음에 B라는 매트릭스도 원래 이렇게 길쭉한 거였는데 위아래로 하나씩 쪼갰어요. 그런 다음에 A와 B를 곱하기 연산을 한다고 하면은 A라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그냥 서브 매트릭스의 행렬로 놓고 B라는 매트릭스도 똑같이 서브 매트릭스의 행렬로 놓은 다음에 얘들을 그냥 마치 A11, A12 이런 게 다 스칼라인 것처럼 그냥 하나의 숫자인 것처럼 그냥 똑같이 계산을 하면 돼요. 단지 여기서 이게 사실은 이제 행렬 간의 곱이기 때문에 A11과 B1의 곱이고 A12의 곱과 B2의 곱이기 때문에 이 서로의 컬럼의 개수와 로우의 개수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11이 3컬럼이고 그 다음에 B1이 3 로우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곱하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컬럼이 2개고 여기는 로우가 2개이기 때문에 이 밑에 A12 곱하기 B2가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파티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여기서 나눠져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보이는 A11과 B1 그러니까 여기는 3칸인데 여기는 2칸이고 그러면은 곱하기 안 되겠죠. 그래서 서브 매트릭스로 나눈 상태에서 곱하기를 할 때는 이 서브 매트릭스끼리의 사이즈가 곱할 수 있는 사이즈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A11과 B1 곱하고 A12와 B2를 곱했는데 서로 더하기가 되죠. 서로 더하기가 된다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사이즈가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A11과 B1을 곱하기를 해보면 2/2가 나오고 A12와 B2를 곱하기를 했더니 2/2가 나와서 서로 똑같이 2/2니까 더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는 2/3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이 가운데 있는 3이 서로 상쇄되죠. 세 개씩 곱하고 더하고 해봤자 어차피 스칼라 나오니까 이 가운데 있는 차원, 이 가운데 있는 차원은 상쇄가 되고 바깥쪽에 있는 차원만 남아서 2/2가 되고 여기서는 2/2 곱하기 2/2니까 가운데에 상쇄되고 바깥쪽 남게 되면 똑같이 2/2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더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티션드 매트릭스를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라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쪼갤 수도 있지만은 매트릭스를 컬럼별로 쪼갤 수도 있잖아요. 혹은 로우별로 쪼갤 수가 있겠죠. 행별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A에다가 X라는 벡터를 곱한다는 거는 A에다가 X라는 벡터를 곱한다는 거는 만약에 A가 이런 A1부터 AN까지의 컬럼 벡터들로 되어 있고 X가 X1부터 XN까지의 원소들로 되어 있을 때 AX라고 하는 거는 A의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구하는데 그때의 웨이트를 X1부터 XN까지로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x1부터 xn까지를 웨이트로 사용한 A의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AX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끼리고 앞에서 1번에서는 매트릭스 벡터 연산이었는데 여기서는 매트릭스끼리 곱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곱했을 때의 컬럼 벡터들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각각의 컬럼 벡터들은 그래서 i번째 컬럼 벡터인 알파 i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a의 여기 ab를 곱하는 건데 a의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여기처럼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a가 A1부터 AN까지고 그 다음에 b가 B11, B12 이런 식으로 B1N까지고 그 다음에 B1,
B21, B31 하다가 BN1까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여기는 BNN까지. 자, 그러면 곱한 다음에 AB를 곱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 컬럼 알파 1을 구하려고 하면은 알파 1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컬럼을 구하려면은 B에서 첫 번째 컬럼 곱하기 A의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그 AB의 첫 번째 컬럼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A 매트릭스 곱하기 B의 첫 번째 컬럼을 곱하면은 AB의 첫 번째 컬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이제 콜 1, 뭐 B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알파 1 곱하기 B11이고 그 다음에 알파 2 곱하기 B12 뭐 이런 식으로 A의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웨이트를 B의 첫 번째 컬럼의 원소들을 이 웨이트로 사용한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AB를 연산했을 때 의 컬럼 벡터들 AB의 컬럼 벡터를 A의 컬럼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첫 번째 이 알파 1은 첫 번째 컬럼이니까 이 A란 매트릭스랑 첫 번째 컬럼 B의 첫 번째 컬럼을 연산하면 되는 거고 알파 2 그러니까 AB의 두 번째 컬럼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 A의 컬럼 벡터들과 B의 두 번째 컬럼을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면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이번에는 AB를 로우 벡터들의 조합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AB를 로우 벡터들 그러니까 베타라는 로우 벡터들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 각각의 로우 벡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B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로우 벡터들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A, B는 A11, A12, A13, 뭐 A1N까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매트릭스가 AB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B라는 매트릭스는 B1부터 BN까지의 로우 벡터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때 AB를 곱했을 때 나오는 로우 벡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첫 번째 로우 벡터를 구한다고 하면 베타 1은 우리 뭐 매트릭스 곱하기 하듯이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 곱하기 요거. 그래서 알파 1 1 곱하기 베타 1 알파 1 2 곱하기 B2 뭐 이런 식으로 알파 N 1 알파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알파가 아니라 A죠. A1 1 곱하기 A12 A1 N 곱하기 BN을 곱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게 되면 이게 AB의 첫 번째 로우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B의 로우 벡터는 B라는 매트릭스의 로우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AB의 컬럼 벡터들은 이 A의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걸 좀 더 일반화했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성질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A가 n by n이고 B가 n by p라고 했을 때 A, B라는 매트릭스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A라는 매트릭스는 컬럼 A, 컬럼 B, 컬럼 2 이런 식으로 컬럼으로 표현하고 B라는 매트릭스는 로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하나의 컬럼들은 컬럼 벡터는 m by 1이고 이런 게 n개가 있는 거고 이것도 로우도 n개가 있는데 각각의 로우는 몇이냐면 1 by p예요. 1 by p. 그래서 이 콜럼 1A랑 로우 1B랑
이런 식으로 곱한 것들을 계속 더하다 보면은 매트릭스 AB를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콜럼 A의 컬럼은 n by 1이고 B의 로우는 1 by P잖아요. 두 개를 곱하면은 m by P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B를 구해도 어차피 m by P가 나오는데, 일단 사이즈는 맞죠. 이게 얘들을 어차피 더해야 되는 거니까, 더해서 AB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의 사이즈랑 이 AB의 사이즈랑 같아야겠죠. 근데 일단 사이즈는 같게 나와요. 그리고 이 벡터들끼리 곱했는데 이게 매트릭스가 나온다는 거는, 여기서 컬럼 벡터는 이렇게 세로 매트릭스고, 여기는 이 로우 1B라고 하는 거는 가로로 된 벡터이기 때문에 얘랑 곱한 게 이 사각형 매트릭스의 여기를 구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랑 두 번째 원소를 곱한 게 여기서 이 첫 번째 로우의 두 번째 원소를 구한 거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원소랑 첫 번째 원소를 곱한 게 여기 2,1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컬럼 벡터와 로우 벡터를 곱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큰 매트릭스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구한 큰 매트릭스들을 여러 개 다 더하다 보면은 A, B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매트릭스 파티셔닝이 어쩔 때 유용하냐면, 특히 유용한 경우는 매트릭스가 스팔스한 경우에 스팔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매트릭스의 대부분 자리가 0이고, 가끔 뭐 다이아고널이나 그런 데 근처에 뭐 0이나 뭐 1이나 아니면 일정한 숫자가 뭐 A, B, C 뭐 이런 숫자들이 드문드문 있는 경우에, 나머지 중간은 다 0으로 채워져 있고 숫자들이 드문드문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매트릭스 파티셔닝을 이용하면은 뭐 역행렬이라든가 디터미넌트라든가 이런 중요한 연산들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A라는 매트릭스가 블락 어퍼 트라이앵글러, 그러니까 어퍼 트라이앵글러라고 하는 거는 원래 다이아고날 아래가 다 0인 그런 매트릭스를 이제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A라는 게 정확히 트라이앵글러 하진 않고 블록 단위로 트라이앵글러 하다는 거예요. 블록으로 나눴으니까 이 대각에 있는 블록은 놔두고 이 대각에 있는 것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이 블록이 0이니까 이거를 블락 어퍼 트라이앵글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역행렬을 구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A라는 매트릭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랑 같은 모양의 B라는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잖아요. 결국에 P 플러스 Q 차원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A랑 뭔가 B를 곱해가지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이 B라는 매트릭스가 A의 역행렬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A의 역행렬을 구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A를 리듀스드 에실론 폼으로 바꾸면서 B에도 똑같은 연산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도 똑같은 연산을 하다 보면은 이게 역행렬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매트릭스 파티셔닝을 이용하면은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여기 있는 매트릭스 곱을 이제 이렇게 풀어서 각각의 식을 풀어서 보면은, 여기 지금 답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식 하나, 여기에 식 하나, 여기에 식 하나, 여기에 식 하나 해서 4개의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트릭스, 그러니까 행렬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거는 B11, B11, B12, B21, B22 여기 4개가 B의 서브 매트릭스 4개가 이것들이 미지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A라는 매트릭스 알고 여기 이게 아이덴티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식 4개가 있고 미지수 4개가 있으니까 이거 B라는 서브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맨 처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쉬운 것부터 먼저 풀어야 되는데, 자, 여기를 보게 되면 A22랑 B22랑 곱해가지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왔어요. 그 말은 B22가 A22의 역행렬이라는 뜻이죠. 역행렬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22랑 B21이랑 곱했더니 이게 영행렬이 나온대요. 근데 A라는 매트릭스가 인버터블한 매트릭스잖아. 인버스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양변에다가 A22의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은 B21은 이렇게 A22에다가 그냥 영행렬 곱해가지고 그냥 영행렬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에 B21은 영행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미지수 4개 중에서 2개를 풀었죠. 이 아래쪽에 있는 거. B22는 A22의 역행렬이고, B21은 이거는 영행렬이다. 벌써 2개를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B12랑 B11만 구하면 되는 거겠죠? 예.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이 중에서 좀 더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데, 여기 이 B21이 여기서 영행렬이라고 했잖아요. B21이 영행렬. 그러니까 이 가운데 거는 없애도 되겠죠. 그래서 A11 곱하기 B11은 B1 더하기 0은 여기가 0이니까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또 A11과 B11을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나왔으니까 B11은 A11의 역행렬이 되겠죠. 네. A랑 B랑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나왔으니까 B는 A의 역행렬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제 3개 구했고 마지막 하나만 더 구하면 되겠죠. 여기 이 식만 남게 되는데, 이 식을 여기서 B22는 저기 A22의 역행렬이라고 했었죠. A22의 역행렬이라고 했으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면은, 일단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A11 곱하기 B12는 마이너스 이게 되겠죠.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A12 곱하기 B22가 되고, B22가 A22의 역행렬이니까 A12 곱하기 B22가 되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B12니까 B12는 A11의 인버스, 그래서 양변에 A11의 인버스를 구한 거죠. 그래서 A11의 인버스 곱하기 A12 곱하기 A22의 인버스를 곱한 게 B1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B라는 매트릭스를 구할 때, 그러니까 A의 역행렬을 구할 때, 이걸 B의 서브 매트릭스로 나눠서 연산을 한 거죠. 그래서 나눠서 연산한 결과가 이제 B11은 A11이고 B12는 이거고, B21은 0이고 B22는 A22의 인버스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B의 역행렬을 이렇게 구한 건데, B의 역행렬을 구하는 건데, A의 역행렬을 한 번에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A11 서브 매트리스의 역행렬을 구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연산이 훨씬 덜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역행렬을 구하는 게 n의 3승에 비례해서 연산이 들기 때문에 n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n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서브 매트릭스로 나눠서 역행렬을 구한 거고, 여기서 구한 역행렬을 여기 똑같이 두고, 그 다음에 A12랑 곱하기만 해주게 되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 A의 인버스를 직접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연산을 덜 하면서 A의 인버스를 구할 수가 있다.
2.4절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